안녕하세요.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출장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1월 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두가 기대하던 10조 위안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중국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대표 지수는 횡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헬로아시아 중국 부양정책 리뷰편에서 IT 위주의 강세를 전망했었는데 실제로 IT 기업들을 모아놓은 커창 50 지수는 완만하지만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대규모 부양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혹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지 점검하기 위해 3일 동안 중국 증권사, 운용사, 경제산업연구소 그리고 20여 개에 달하는 대형 상장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상하던 것과 같이 현지에서는 대규모 재정정책, 자금 투입식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회성으로 강한 부양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효과를 진단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차근차근 전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현재는 좀 다르게 보나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좀 아쉬웠죠. 하지만 부양정책이 부재했는데도 중국 증시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정부가 부양보다 지방정부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 현재 정책 기조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현지 의견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 결국 부양의 주체는 지방정부인데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의 부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게 중국 투자의 오래된 리스크로 작용해 왔죠.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정책에서 10조 위안을 들여서 지방정부의 부의 부채를 장부 내 부채로 인식하게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고 발표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내실 다지기가 없이 부양만을 꾀한다면 중국판 서브프라임이 올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부양과 내실 다지기 사이에는 어떤 정책이 적합한지 시간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중국 증시를 일정 부분 지탱해주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은 없을지언정 차근차근 전개할 경기 부양책은 기대하고 있었고, 이 윤곽이 드러날 시기를 우리의 예상처럼 얼마 안 남은 11월 중순 말에 개최될 경제공작회의, 그리고 내년 3월의 양회라고 점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12월 경제공작회의는 지난 1년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의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회의, 3월 양회는 12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한 한 해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결정, 발표하는 회의라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부양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재정을 투입해서 부양하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 회의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재정 적자율입니다. GDP 대비 재정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지 컨센서스는 약 4%입니다. 일단 2년 연속 3%대를 목표로 했던 것 대비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내하고 있긴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 특수채, 특별국채를 찍어서 부양에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 규모는 현지에서도 특별한 컨센서스라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 양회에서 재정정책 규모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으니 작년 숫자나 컨센서스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의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부양정책 스케줄이 3월로 미뤄진 만큼 중국 증시 흐름은 최근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주보다는 IT 섹터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마지막 날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모듈에 100%에 달하는 고관세를 결국 매겼습니다. 거세지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국산화를 필수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중국 내부의 투자가 IT 산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실제로 이번 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리스크5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에 거의 미쳐 있다는 걸 알 수 있기도 했고요. 요새 중국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뉴스 자주 뜨던데 이번에 파악한 중국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까지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였습니다.